미국의 한 가정집, LP판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한 노인이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젖고 있는데요. 그 추억은 다름 아닌 한국에 대한 추억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한국에서의 어떤 추억에 젖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로버츠, 줄여서 빌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세가 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냈던 2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저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저의 나이는 39세였고 아내와 16살 된 아들은 미국에 두고 홀로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될지, 그리고 한 노래가 제 가슴을 이토록 깊이 파고들게 될지. 거실 한쪽에 놓인 전축에서 LP판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고 낮고 담담한 한국 가수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0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군사기지에서의 일상은 바빴지만 가끔씩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용산기지 근처의 작은 음악 카페를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듣는 노래가 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과 쓸쓸한 한 남자의 목소리. 가사를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만큼은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노래 누구 노래인가요? 카페 주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광석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그날 이후 저는 김광석의 음악을 자주 들었습니다. 30즈음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당시엔 그냥 감성적인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래가 30년 후 제 인생과 이토록 맞닿아 있을 줄은요. 이제 저는 69세입니다. 아내는 대장임으로 세상을 떠나 제 곁에 없고 아들인 데이빗은 46세의 중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 이 노래가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가사들이 이제는 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듯했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습니다. 곁에서 함께 늙어가야 할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 노래를 더욱 깊이 파고들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LP판이 도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인 소피아까지 한꺼번에 들어섰습니다. 집 안이 한순간에 북적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손주 녀석이 달려와 저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활기찬 기운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피아가 갑자기 한국어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 노래 알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주가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다니. 아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 녀석이 K-팝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K-팝, 네.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예요. 한국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니. 손주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예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1995년 용산의 음악 카페에서 한국 노래를 처음 접했던 저를 말이죠. 그때 저는 지금의 손주처럼 새로운 언어로 된 음악을 듣고 신기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겹쳐지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저는 LP판을 뒤적이며 김광석의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피아, 데이빗, 그리고 며느라. 이 노래가 진짜 K-팝이란다. 저는 전축에 김광석의 LP판을 올리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소피아는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음악을 흥얼거리며 걸어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추천한 음악을 같이 들으며 공감해 주었죠. 그렇게 우린 김광석의 노래로 그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가 불러준 K-팝 노래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데이빗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한국 생각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데이빗이 활기찬 목소리로 제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 다 같이 한국 여행 가볼까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리고 아들의 제안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3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가보자.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기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착륙 직전까지도 실감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빛바랜 기억 속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순간 낯선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국의 국제공항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천에 이런 공항이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손녀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피아는 큰 목소리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소피아를 보고 웃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화물을 찾는 곳에 도착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수화물을 찾아냈습니다. 과거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짐을 찾기까지 3, 40분은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10분도 되지 않아 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대단한데요. 데이빗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온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떠났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공항은 소박한 국제공항이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거대한 현대 도시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동 안내 방송,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듯한 수많은 사람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소피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들 데이빗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 공항이 이렇게 클 줄 아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지. 내가 알던 한국 공항은 이렇지 않아. 천장을 올려다보니 수십 미터 높이의 유리 지붕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공항 곳곳의 안내판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떠났던 한국과 같은 나라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나 보네요.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공항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과거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은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량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끝없이 늘어선 풍경, 과거보다 훨씬 정돈된 도로,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과 최신식 버스들. 우와, 저 버스 전기차인가 봐요. 소피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최신식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낡은 자동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죠?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이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리는 더 넓어졌고 건물들은 더 높아졌으며 사람들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길거리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곳곳에서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 문화의 영향 때문일까요? 며느리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이곳이 과거의 그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젊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똑같이 거리 위를 걸었고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수많은 변화들로 인해 낯설어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0년의 세월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고 도시는 30년 전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서울은 번잡한 도시였지만 지금의 서울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간단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인기 있는 장소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관심이 많은 듯 소피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가볼까? 아버지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들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일단 가볍게 걸으면서 구경하는 게 좋겠어. 30년 만에 돌아온 곳이니 천천히 둘러보고 싶구나. 저는 조용히 답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었고 곳곳에 보이는 간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 역시 다양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았고 곳곳에서 영어와 다른 외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연히 그 수가 늘어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 하실 때보다 많은 게 바뀐 것 같네요. 한국이 엄청 글로벌한 나라처럼 보여요. 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이런 풍경을 상상도 못했지. 이렇게 현대적이고 높은 빌딩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길을 걷던 중 저는 어느 작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서른즈음에 였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처음 듣고 감동했던 목소리가 이제 다시 제 앞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 노래를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레코드판과 함께 김광석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가수 좋아해요? 저번에 할아버지 집에서 들었던 노래를 부른 가수 같은데 손녀 소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란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집에서도 계속 들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졌었지. 그때는 그냥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다시 들으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구나. 아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걷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고 사람들은 더욱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한국 생활할 때 추억이 되살아나시나 봐요. 그때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변화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곳이 여전히 좋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내일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대구에 김광석 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김광석을 좋아하셨다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김광석 길?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스마트폰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광석이라는 가수를 기리는 길이래요. 벽화도 있고 작은 공연장도 있대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김광석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일 우리 대구로 가볼까요?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날 며느리와 소피아는 서울에서 한국의 K-팝에 관련된 투어를 하기로 하고 저와 아들은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기차는 부드럽게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구,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이유로 그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광석이었죠. 대구에 도착한 우리는 택시를 타고 김광석 길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이정표를 보니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와 데이빗은 천천히 김광석 길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김광석의 사진과 벽화들이 이어졌고 거리 곳곳에서는 그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김광석을 기리는 길이구나. 저는 천천히 걸으며 벽화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모습,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노랫말이 적혀 있는 벽들. 아버지, 여기 벽에 가사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들 데이빗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일어나의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무덤덤하게 흘려보냈던 가사들이 이제는 마치 저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가운 한글로 적힌 글자를 하나하나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 오니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한 곳에서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만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보고 추억의 간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며느리와 소피아와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데이빗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소피아는 한국 여행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본 곳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음에 같이 가봐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꼭 다시 올 거예요.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한국에 여행 올 거예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소피아는 김광석 길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참 많이 변한 것 같구나. 하지만 신기한 건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어떤 점이요? 사람들, 그리고 이곳이 주는 감정들. 분명 모든 것이 변했지만 김광석의 노래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국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을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미국에 제 집과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도 다 같이 한국에 오면 좋겠어요. 데이빗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군인이 아닌 그저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아들이 묻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다시 올 생각을 하고 있어. 데이빗은 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진짜 이곳에서 오래오래 여행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 고맙구나. 비행기가 점점 속도를 올리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비슷한 고민을 해본 분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삶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광석의 명곡들 중 추천하고 싶은 노래들과 오늘의 주인공이 고민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